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미스터 슈빌입니다. 최근에 금호석유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가격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금호석유가 시장이 좀 관심을 좀 받다가 최근에 그 수소,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세워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는 하방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금호석유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삼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스러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차트 흐름을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좀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차트 흐름은 급등 패턴 후에 주가가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일주일간은 이렇게 3월 2일부터 꾸준히 주가가 이제 상승해주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3개월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하락하고 재차 상승해주는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바로 수급적인 요소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연일 양매도가 2월 26일부터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인 또 수급이 또 매도로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 또 다시 또 상승 전환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 플로우들을 좀 간단하게 여기서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 경영권 분쟁 터지자 그들은 던졌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금호석유와 조카의 난 9일 1차 뭐 관련된 내용이 또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배당에 대한 고배당에 대한 주주 제한을 두고 또 이렇게 어, 시장이 또 화두로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 상당히 이익의 어떤 상승 전망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올해도 이제 긍정적인 상황인데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금호석유의 최근 분위기와 이런 부분들.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 경영권 분쟁 고조, 조카 박철환, 주주와 직접 소통,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예, 재무 건전성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그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은 3월 주총회에서 배당 확대안에 대해서 좀 더 좀 집중적으로 좀 그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금호 리조트 2,404억 원의 금호 석유 화학품으로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그 이 배당 확대안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 조카 박철환 상무 입장에서는 배당 확대안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럽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기댈 수 있는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박철환 상무가 특별관계 해소 공시에 의해서 지난 1월 27일 날 발표가 난 후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을 좀 연출해 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박철환 상무가 주주 제한 배경을 또 밝혔고 2025년까지 시총 20조 원을 약속을 한 바가 있죠. 또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웹페이지 개설 및 세부 계획안 발표라는 내용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의 1,443억 원어치의 순매도,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1,057억 원어치의 순매도가 이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들만이 2,577억 원을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과 개인의 수급적인 부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구독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외국인 기관의 합산 수급으로 봐서 이 부분이 이제 매수 전환이 좀 됐을 때 해당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한 후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재차 이제 반등 신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차적인 매수 포인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방을 최대 마지노선 17만원 전후 정도를 잡고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러한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내용들은 시간이 가야만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급등락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주가가 상승해주는 가장 큰 요인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즉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성장성과 수익성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핫 이슈에 의해서 너무 투심이 흔들리게 된다면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금호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대단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다시 또 약화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즉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20일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가를 좀 고려해 본다면은 현재 주가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3만 4천 원 하고 있습니다. 23만 4천 원 미만 가격으로 현재 23만 4천 원, 23만 4천 원은 외국인과 기관의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 낮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에너지가 하방으로 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상승 추라이를 하고 있지만은 상승 전환된 건 아니다라고 반대로 또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가치는 한 36만 원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23만 4천 원이니까 괴리율은 53.85% 정도 남아 있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성장성, 경영권 분쟁은 좀 뒤로 하고 이 성장성에 대해서 확보만 돼 있다면 우리 구독자님이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주식을 모아가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매출액도 보시면 이렇게 빠졌다가 2020년 작년 2분기 바닥으로 해서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최근에 골든 크로스가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장성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금호 석유가 연출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아무래도
우리가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요. 종목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죠. 5% 이상이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기대감이 좋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보복 소비주 관련된 뭐 화장품이라든가 항공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행주라든가 카지노 기대감 있는 종목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은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고 ROE가 10% 이상, ROA가 5% 이상인 기업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작년 2020년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무적 안정성이죠. 부채 비율이 66.23%고요. 유동 비율이 136%입니다. 특히 유동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배당 부분에 있어서 박철환 상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주주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금호석유가 작년 9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 9월 달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4%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의료용이라든가 위생용 장갑 수요가 늘어나면서 MB 라텍스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업이익의 달성을 이루었고요. 이 MB 라텍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업체가 바로 금호석유화학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시장에서 이제 보는 관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이죠. 실적이 계속해서 영업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견고한 그 MB 라텍스, SBR, BR 뭐 이런 화학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고 MB 라텍스의 한국 수출 가격이 1937달러로 1월과 유사한 수준이면 여전히 2020년 4분기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관련해서 원재료 관련된 뭐 BD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 한파, 일본 지진 등에 의해서 이슈로 인해서 그 가격이 이제 급반등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원가 급등에 따른 시장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공급 차질이 나온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한파, 일본 지진에 따른 공급 차질 이슈로 인해서 이런 원재료의 공급 차질 이슈로 인해서 현재까지 스프레드 상황으로 금호소유가 2021년 1분기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크게 상회할 전망은 없지만은 이러한 미국의 한파, 일본 지진 이런 부분에서 단기 원가 급등에 따른 시장 우려는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그랬듯이 재해에 따른 수급 자재는 좀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큰 관점에서 숲을 보자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 춘절 이후에 전반적인 화학 제품 가격 급등세 이런 부분 그리고 사우디 2월에서 3월에 특별 감산에 따른 원유 생산량, 정제 처리량, 수방가스 생산량, ECC 가동률 하락으로 공급이 타이트해진 가운데 일본 지진, 미국 한파에 따른 정유화 공장들의 갑작스러운 가동 차질이 더해지고 수요는 점진적인 반등을 나타냄에 따라서 수급이 급격히 개선 되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최근에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상당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화학업체 중 가장 나은 대안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비중 확대 의견을 시장에서는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2021년 영업이익이요 1조 1천억은 뭐
뭐 아직 뭐 그 영업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뭐 상향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2021년에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예, 계속해서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주의 추천주 중에서도 이 하나금투에서는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 합성고무 페놀 유도체 영향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 10% 상회를 했고 수요 강세와 BD 원재를 얘기하는 거죠. 약세로 인해서 MBL, SBR, BR, ABS 모두 수익성 개선 전망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익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호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 이익의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가운데 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중심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의 어떤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투심이 좀 안정이 되고 긍정적인 어떤 투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서 그 전반적으로 그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뭐 아직은 약하지만은 또 한번 적절한 가격 조정 흐름 다음에 아, 좀 매수의 관점을 봐야 될 것, 봐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 상황 고려해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번 오르고 난 뒤에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중기적 관점에서도 흐름을 깨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뭐 긍정적인 모멘텀을 잡아 가시고요. 단기적으로 그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중장기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23만 4천 원이잖아요. 좀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면 23만 4천 원인데 24만 5,500원 24만 5,500원 한 뭐 이 정도 되겠죠. 24만 5,500원. 이 정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비중 축소의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되는 가격대로 단기 수익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손절을 하거나 대응을 하려고 했으면 여기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 구간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좀 다시 한번 더 판단해 보시고 수익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단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더 이 금호석유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현재 지금 어떤 트렌드냐면은 지금 올해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 기업 리포트 분석 등을 해 보았을 때 경기 회복, 금리, 수혜 기대감 등이 있고 올해 영업이익 기대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생명과 더불어서 해운주도 주목을 받습니다만은 화학주도 상당히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화학주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OCI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금호석유가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금호석유와 OCI를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금호석유 또 관심이 된다. 올해 관심이 된다. 경영권 분쟁 상관 없이도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익 추정치가 상향 정도가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좋은 기업 금호 석유에 대해서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만은 이에 따른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가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심층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